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버렸고요. 전 세계 증시가 중대 변곡점에 들어왔다. 출렁출렁하고 쫙 밀렸는데 얘가 여기서 되돌아오는 파동이 절반이라고 하면, 또는 여기서 추세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시간을 엄청 끌고 움직일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빨리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간결히 날 수 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9월 22일 금요일 현재 시간 14시 15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버렸고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주가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미국 시장 및 국내 증시 또 전 세계 증시가 중대 변곡점에 들어왔다. 첫 번째, 중대 변곡점에 진입했답니다. 근데 이 중대 변곡점에 진입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 변곡점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달라지는 시기, 방향성이 달라지는, 나뉘어지는 이런 시기를 보통 변곡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물론 이건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일봉이기 때문에 흐름상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봉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이는 자리들, 이런 것을 변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변곡점에 들어왔다. 근데 이젠 중대 변곡점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중대 변곡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큰 변화를 주는 시기에 돌아왔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가 흐름으로 중대 변곡점에 들어와 버렸고요. 지금 하단부에 따라오고 있는 게 중장기인 121선 이평선인데, 121선 이평선을 터치하면서 상당히 이격을 많이 발생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예상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해놨던 구간인데, 여기까지 내던져 버리면서 승부를 거니까 상당히 조금 흥분되면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번 대회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번에 진행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해외선물 실전 투자대회를 준비하신 분이 시장을 되게 잘 보시는 분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신지 기획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날짜가 기가 막힌지 라운드 1이 월요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9월 25일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니까, 이제 참가 신청들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시기고, 라운드 1은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6주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라운드 1인데, 일단 거래되고 있는 것들, 계좌 자체는 당연히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계좌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주간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종목이 CME 그룹의 63개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CME 그룹 종목이야 해봤자, 뻔하죠. 저는 이제 나스닥을 보통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미니, 마이크로들 있고, 엔화 있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있고요. 뻔한 내용들이라서, 골드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 정도? 조금 더 보면 내추럴 천연가스 정도 많이 보시는데, 여하튼 저는 네 가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 이 정도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나스닥이었으니까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25일,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변곡점에 지금 이 대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25일인데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시장이 과연 돌아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의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분명히 과도하게 언더슈팅이 걸려있긴 하거든요. 과도하게 언더슈팅 많이 밀렸다 이건데, 제가 지금 조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요 구간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 15,000까지는 그래, 연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 15,000 언더 지역은 사실 아직은 조금 머릿속에 없는 자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봐버린 자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봐버린 자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리를 본 이후에 지금 계속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5,000자리를 오늘 중에 다시 전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00선을 지금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저울질을 시작할 거로 보여지는데, 제가 단어를 뭐라 썼습니까? 중대 변곡점이라고 써드렸죠. 아마 이번 대회는 초장의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아마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6주간인데, 아마 이 9월 마지막과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그 명절이 또 껴있지 않습니까? 사실 명절이 껴있는 구간이라 조금 경계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승부처가 돼버렸고요. 이 승부처 구간에서 많은 아마 결판이 갈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동성이 지금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분히 있다가 이렇게 가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빨리빨리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중대 변곡점에 들어왔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사실 15,000선을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이 15,000을 분명히 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15,000을 분명히 깼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15,000을 깬 시점에서 이게 힙소일 수 있어요. 힙소라는 건 뭐냐면 속임수일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구간을 보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죠. 뭐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 지금 이 구간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런 구간들. 이런 속임수가 조금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포시 깨먹고 그대로 되돌려가지고 슈팅 쳐서 위로 올려버리고 뭐 이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15,000이 사실 이 대음봉으로 깨질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이게 캔들이란 걸 깰 때 뭐 짧은 이 단봉으로 깨기도 하고 지금처럼 몸통형 음봉으로 간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간통상이 제일 위험하긴 합니다. 원래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간통상이 제일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간통상이 생겼다는 것은 아래 보는 것처럼 거래량이 수반됐다는 얘기거든요. 거래량이 수반됐다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매도 친 게 분명히 있다, 물량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영화를 보시거나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저희가 참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해외 선물 국가 대항전 전쟁을 하는 거니까 전쟁 이야기를 잠깐 빌려서 하자면, 이 총을 예를 들어서 맞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쟁 중에 총을 맞았다고 하면 이 간통, 그러니까 주요 부위가 아닌 이상은 간통에서 총알이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군대에서 뭐 응급조치 같은 거, 뭐 예비교육 이런 거 받으면 그런 거 해주거든요. 그래서 총알이 박히면 그걸 또 제거해야 되고 하는데, 간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좀 깔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간통을 하게 되면 이 간통된 구간에서 손절매도 많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투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래량이 수반된 게 왜 그러냐면 많이 매도를 해서 깨진다는 게 보다는 여기가 깨져버렸어? 여기가 깨졌어? 하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손절매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그냥 주저없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고, 주저없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이 구간대가 오히려 생각보다는 클리어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구조만 잘 형성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오버슈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대 변곡점에 진입했다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날짜가 오늘 22일이란 말이죠. 오늘 날짜가 22일인데 25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부터 승부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오늘 저녁에 빨리 회복을 하면은 15,000을 바로 간통을 회복을 해서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돌리려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민기적 캔들을 하나 정도 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쏴서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회복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 연준이 금리 인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준이 금리 인상한 게 아니에요. 연준이 금리 인상한 게 아니고 어차피 11월에 다시 얘기해야 돼요. 11월에 금리 얘기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금리의 압박, 국채 금리의 압박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되돌릴 수도 있어요.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되돌린다는 것은 그대로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추세 V자 반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추세 반파동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면, 제가 이 사이트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저도 그냥 한 번씩 보는 차트고, 또 마침, 뭐 괜찮겠죠? 네, 이번에 여기서도 그 배너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베스트 투자권 해외 선물 실전 차대. 인베스팅닷컴 많이들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국채 금리를 한번 보면 돼요. 미국 달러 지수를 한번 보시면, 이쪽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처럼 치는 것 같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브레이킹이 걸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브레이킹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주가에 부담을 줬던 요소들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얘도 가격적인 저항감으로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게 없잖아요. 실제 금리가 변동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뭐 금리가 인상돼가지고 충격을 먹어서 빠져야 될 정도의 그런 악의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론 자리 자체가 분명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단순이 아니고 중대, 아주 중요하다, 중대, 이 중대 변곡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뭐가 생길 거냐면 반발성 매수가 생길 거예요. 반발성 매수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대의 승부처입니다. 이번 대의 승부처. 저한테도 승부처, 여러분들한테도 승부처, 모두에게 승부처. 사실 명절은 좀 편하게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덕분에 아주 큰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금 가볍게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중대 변곡점을 시장이 너무 빨리 내버려가지고, 저는 원래 한 2주 정도, 1주 정도, 한 2주 정도 뒤에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줘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 초반에 승부가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빠진다고 보는 사람, 이거 틀리다고 말 못합니다. 이거 그냥 빠질 건데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너무 깔끔하게 밀려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실제로 된 게 아니고 11월까지 다시 얘기할 거니까 시장 변화는 다시 가져가야 된다 보니까 박스라고 놓고 보면 다시 급반전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빠진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단기 파동의 절반만 잡아먹는다고 할지라도 이건 등수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그냥 밀려버렸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저처럼 노리는 사람들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또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림길이 아주 크게 걸리기 때문에 대회 첫 주에 아마 승부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도 제가 유가 설명 많이 드리죠. 유가도 CME 거래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상품인데, 제가 지난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가의 흐름이 분명히 변화될 거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뭐 내려가든지 하여튼 올라가든지 크게 변동성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유가가 분명히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가가 중요했던 측면은 뭐였냐면, 사실 이게 앞단 구간 20캔들 제가 20개인가 세워서 설명을 드렸었죠. 캔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실은 거의 원웨이라, 이런 원웨이장은 매매를 하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냥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 찍어놓고 매수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를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게 어려우니까 매도를 치는데, 매도를 치다가 많이 물려버리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게 엄청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까다롭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매도는 칠 수가 없고 매도를 치더라도 손실이 나고 그랬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직후부터가 유가가 변동성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서 89불, 88불 선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역시나 여전히 매수의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반발력으로 다시 90불 선까지 올라왔지만 유가 또한 변곡점의 기조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그러냐면 지금 유가가 이런 변동성을 가져갈 때 중요했던 측면이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유가의 가격적 변화 아니겠습니까? 얘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기고 있어가지고 우리 고민 좀 많아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가에 의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 유가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이 심해진 상황, 당연히 유가의 움직임들이 주가처럼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유가와 주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승부를 은근히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골드는 생각보다는 좀 흐름이 작아요. 보시면, 같은 구간대를 보시더라도 변동치가 생각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차트의 사이즈가 일단 느낌이 다르죠. 얘는 은근히 지금 일봉상 보시더라도 박스권에 그대로 멈춰 있어요. 물론 얘가 갑자기 변동성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변동성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박스를 뚫고 나가거나 박스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그 금이라는 것은 실질적 데이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나 유가는 그 코멘트에 민감해서 반응도가 큰 편인데 골드는 아니잖아요. 제자리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매매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봐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월 때 구간에서 흐름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흐름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없으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자리 파동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흐름을 받고 제자리에 되돌아왔는데 나스닥이 지금 딱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잠깐 저 멘트가 터지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쫙 밀렸는데 얘가 여기서 되돌아오는 파동이 절반이라고 하면 또는 여기서 추세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번에 승부처가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와 유가 이쪽에서 승부를 많이 가져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날짜가 라운드 1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첫 주에 아마 승부처가 많이 날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분위기가 좀 세요. 움직이는 분위기 자체가 좀 세서 이게 뭐 하루 뭐 시간을 엄청 끌고 움직일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빨리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단결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황 자체는 그래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 구간대이고 대신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는 승부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더라고 하면 중요한 변곡점에서 승부를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빠지든 주가가 오르든 어찌됐든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시국에 들어왔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돌아오는 대회에서 준비를 잘 하시면서 또 대회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해당 시황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참고하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수익률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대회 많은 참여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항상 있으시길 바라고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흐름에 따라서 CME 종목군들 해당 63개 종목군들이 저희가 이번에 대상 종목이잖아요. 대종목 63개 이 대상 종목인데 이 63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틈틈이 돌아가면서 현재 시세가 좀 좋은 종목군들 또 어떤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슈가 있는지 어떠한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이번 대회에서 따라갈 수 있겠는지 이런 의견들을 한 번씩 같이 기재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대회 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고요. 파생환 송대표의 무료 체험 7일하기는 화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파생환 송대표는 여러분들의 수익 증진과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